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3학년이 되어서 첫 번째 전기와 자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정전기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죠. 이제는 정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도록 해봅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머리 빗을 때 머리가 달라붙는 모습들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근데 뭐 빗 말고도 풍선에도 그렇고요. 옷 벗을 때 막 옷에도 달라붙어서 머리가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요.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 막 달라붙기도 하고요. 슬래버기에 먼지가 달라붙기도 하고요. 스웨터를 벗을 때 빠지직 소리가 나는 겨울철에 특히나 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유들이 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전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정이라는 거는 멈춰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 부분에 모여서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전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는 바로 전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 전하가 전기 현상의 기본 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걸 조금 응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하는요, 우리 Q라고 표현할 거고요. 단위는 쿨롱이라고 쓸 겁니다. 이런 전하들은요, 바로 이렇게 플러스 극을 띠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극을 띠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요.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1학년 때 잠깐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전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마찰전기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찰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를 마찰이라고 하죠. 그런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마찰전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정전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걸 전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풀어내 봅시다. 자, 그럼 대체 이 정전기라는 건 왜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이 전하라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하라는 거는 바로 전기를 뗄 수 있게 하는 기본 입자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하라는 게 존재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기 현상은 알 수 있었어요. 번개도 쳤죠. 그리고 가끔 찌직찌직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전기가 나타나는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되는 물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전하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옛날부터. 자, 이런 전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다 보니 모든 전기에 대한 규칙은 바로 이 전하라는 걸 기본으로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요, 기본 단위가 쿨롱이에요. 바로 이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1쿨롱, 2쿨롱, 3쿨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게 되는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입자를 알아봤더니요. 이 원자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핵은요, 무거워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실험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자, 이 전자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결국은 우리가 찌릿찌릿하는 전기 현상을 만들어주는 건 알고 봤더니 바로 요놈의 전자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전하를 기본으로 썼죠. 그리고 우리 전하를 가장 기본을 플러스 1쿨롱을 기본으로 썼거든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마이너스 전자의 움직임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규칙을 전하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워서요, 전자를 전하에 맞춰버렸어요. 사실은 조사를 더 해봤더니요, 이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원자는 중성의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요.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핵은 무거워서 가운데 딱 있고요. 전자는 가벼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전하라는 거는 전기를 띠는 기본 입자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전하라는 개념을 계속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를 이렇게 다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자, 전하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요, 플러스 전하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죠.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서 원자핵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뭐라 불렀죠? 바로 전자라고 불렀죠. 자,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는 걸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찰을 했을 때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물체마다 전자를 잘 뺏기는 물체가 있고요, 잘 뺏어오는 물체가 있어요. 그건 상대적이겠죠? 어떤 거는 잘 뺏기고요, 어떤 건 잘 뺏어오고요. 자, 털가죽이랑 빨대가 있어요. 두 개를 막 문지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잘 뺏어오는 거는 전자를 가져갈 거고요. 그쵸? 잘 뺏기는 거는 뺏기겠죠? 그래서 막 문지르다 보니 여기 있는 털가죽에 있던 바로 이런 전자들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빨대로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 나가고 나서 떨어뜨려서 봤더니요, 얘는 지금 뭐가 많죠?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이고 마이너스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2쿨롱을 띄겠죠. 왜냐면 얘가 더 남잖아요. 그럼 얘는 양전하를 뗄 거예요. 얘는 근데 두 개를 더 뺏어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남아? 두 개가 남아둘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될 겁니다. 음전하를 띄게 될 거예요. 둘은 서로 잡아당길까요? 밀어낼까요? 서로 잡아당기겠죠.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전자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플러스가 됐죠. 왜냐면 나는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빨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아졌겠죠. 그러면 무슨 극이 되죠? 마이너스 극이 돼서 이렇게 대전됩니다. 이렇게 더 뺏어와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성을 띠게 되는 거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걸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전기를 띤 대전체 사이에 서로 청력이 작용한대요. 청력이 작용하려면 같은 종류일까요? 다른 종류일까요? 당연히 같은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두 물체가 각각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를 잘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죠. 플러스를 띄게 될 거예요. 그렇게 씁시다.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를 잃었으면 얻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얻었으면 잃은 쪽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겠죠? 전자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잃었으면 얻어야 되고요. 얻었으면 잃은 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띄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성질, 그리고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어떤 극성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마찰을 한 게 아니라 가까이만 다가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렇게 내가 가서 친구 손을 잡고 내 거를 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속은요, 전자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움직인다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정확한 개념으로 배웁시다. 전자들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금속에는 우리 자유전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놀이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자, 매우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저 앞에 있습니다. 누구로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우 잘생긴 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로운 나는 열심히 뛰어가겠죠. 자, 근데 누가 많이 뛰어갈까? 여기 남자 연예인이 서 있으면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뛰어가서 있겠죠? 요 앞에는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온 우리 반 남학생들은 어디 있을까? 뒤에 이렇게 있겠죠.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남학생을 마이너스로 해볼까요? 플러스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플러스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 다 같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학생들이 다 앞으로 왔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밀려서 뒤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나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금속 캔이 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들은 얘 옆에 있고 싶어요? 싫어요? 싫죠. 마이너스들은 다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들은 요 옆으로 다 생길 거고요. 플러스들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아니라도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니까 금속 캔이 대전체 쪽으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대전체 쪽에 플러스가 정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기겠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금속 캔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면 누가 좋아서 막 오겠어요. 이번엔 마이너스들이 좋아서 막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이 오게 되고요. 플러스들은 이쪽에 정렬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원래 무슨 그? 플러스 그. 자, 두 개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10개라면 여기 총 10개가 있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됐죠? 어디 사라지진 못하고 요 안에서 정렬만 새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렇게 됐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할 겁니다. 자, 정전기 유도 조금 이해되시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자, 하나는 무슨 상태예요? 얘는 중성 상태예요. 근데 대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극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자, 그때 어떻게 돼요? 금속 막대 양 끝이 전기를 띠게 된대요. 왜 전기를 띠게 될까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가 띠게 되겠죠.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같은 종류였어요? 다른 종류였어요? 다른 종류가 유도가 되겠죠.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될 겁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얘는 중성이고요. 얘가 대전체.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라면 이쪽으로 뭐가 갈까요? 마이너스들이 싫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은요, 누구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자유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한테서만 일어나냐면 금속 같은 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알아보는 거, 정말 전기를 뛸지 안 뛸지 알아보는 그 기기를 우리는 검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속박이 매우 얇은 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극을 띠게 되면 서로 멀어지고요. 다른 극을 띠게 되면 가까워지고요. 중성을 띠면 가운데 벌어지지도 오므라지지도 않는 비슷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금속판 옆에다가 어떤 대전체를 칠 수도 있고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체 대전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대전체가 다가왔어요. 자, 플러스가 왔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어이구야 플러스가 왔네. 그러면 총총총총총 다 올라갑니다. 자, 건너갈 수는 없어요.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를 찾아서 다 올라왔어요. 슝 올라왔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만 남아? 여기는 플러스끼리만 남아요. 그래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왔을 때 전자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금속 박에서, 여러분 여기가 박이고 여기가 판이에요. 금속 판으로 갑니다. 그러면 금속 판은, 자 여기 금속 판 뭘로 유도가 되죠?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죠. 금속 박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고, 금속 박은 어떻게 될까? 다 플러스니까 서로 멀어진다,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검전기예요. 정전기 유도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온 걸 얘기하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마이너스가 왔어. 위에 있던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유 싫다 도망가자 하면서 다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마이너스들이 많아졌죠. 마이너스는 서로 또 밀어냅니다. 금속박이 또 벌어지겠죠. 자, 이번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갔죠?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갔어요. 왜? 마이너스 피해서 간 거예요. 가능하면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 금속 박은 뭘로 그럼 될까요? 이번엔 금속 박에 마이너스, 금속 판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금속 박은 역시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검전기예요. 얘를 가까이 대버리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검전기 활용인데요. 이거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번에 A랑 B라는 막대기인데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두 개를. 자, 마이너스를 가까이 다가왔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멀어져야지 하면서 마이너스들이 다 쫑쫑쫑쫑 이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쌓이고 여기에 대체로 플러스들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두 개를 멀어지게 합니다. 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떨어졌죠. A는 지금 플러스들이 더 많은 상태죠.
B는 마이너스들이 더 많은 상태죠. 자, 이거 가까이 한 채로 떼버린 거예요. 그러면 A는 무슨 극을 띠게 될까요? 플러스 극을 띤 대전체가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극을 띤 대전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한 검전기라는 것이겠죠?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판과 금속박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많이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뭘 가까이 갖고 왔다고? 플러스를 가까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해? 숑숑숑숑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들이 올라와 버렸으니까 위에 뭐가 많아지죠? 마이너스들이 많아지고요. 아래쪽에는 마이너스들이 올라왔으니까 플러스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금속판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